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희노애락도 락이다 윤민 씨의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아주시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좌우 가운데 골고루 봐주세요. 마지막 포즈 하나 해볼까요? 뭐 없어요? 하트? 네, 좋습니다. 아, 가면 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윤미 씨 9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워낙에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1월 14일부터 시작이었죠. 지난 6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방금 전에 마스크를 드셨던 희노애락도 락이다 이 마스크와 함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시원하게 가면을 벗고 팬분들 또 이 기자님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 인사 한번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치드 보컬 윤민입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하시죠? 네, 솔직히 5개월 동안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희로애락도 락이다로 활동하게 될 줄은 네. 상상도 못했는데 그죠. 활동하면서 이제 내가 빨리 희로애락도 락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요. 9연승이 복면가왕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9주 만에 정체 공개란 어떤 기간도 기간이지만 복면가왕으로서는 하현우 씨 이후로 그 음악대장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9연승 가왕이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레전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미 씨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복면가왕이랑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그렇죠. 네, 출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영광이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9연승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아직도 좀 어안이 벙벙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9연승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출연을 수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출연 요청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출연 요청 들어왔을 때 터치드 홍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네. 나가서 좀 이런 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팀에 이런 보컬이 있다는 걸 더 많은 대중분께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첫 곡 피아니시모를 선곡한 이유가 윤민이라는 보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제가 가지고 있던 선곡 리스트 중에서 그 곡이 가장 조금 윤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체리필터 노래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곡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윤민 씨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평소에 즐겨 듣던 노래를 포함해서 조금 저라는 보컬을 더 매력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네. 저희 A&R 저희 A&R 담당자분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연습을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발굴이 된 네, 어떤 첫 곡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처음부터 솔직히 누가 출연한 사람도 복면가왕에 내가 구연승 하겠지라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내심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었던 그 수치가 있었나요? 사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이제 밴드 멤버들이 네네. 저를 되게 리스펙해줘요. 넌 되게 잘해. 라고 이제 평소에 이제 입으로처럼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저희 리더 오빠가 너는 복면가왕 나가면 20년승, 30년승 하니까 터치도 활동이 없을 때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김칫국을 네. 계속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이제 들으면서 가왕이라도 한번 하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구연승을 하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밴드 멤버들도 좀 놀랐겠네요. 네, 멤버들도 말은 2, 30. 네네 그렇죠. 연승 네, 얘기했지만. 멤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승을 하면 할수록 언제쯤 너의 정체를. 너의 정체를 드러낼까 이러면서 음. 네 신기해 하더라고요. 역시 뭐 윤민이라는 이제 혼자 계속해서 복면가왕으로서 무대에 섰지만 언제나 이 윤미 씨와 함께했던 건 또 터치드 멤버들인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터치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복면가왕 역대 최장기 가왕인 9연승을 이뤄낸 윤미 씨의 기자회견 함께하면서 윤미 씨가 어떤 무대로 가왕을 차지했었는지 또 그 자리를 지켜왔었는지 가볍게 볼 수 있는 희노애락도 락이다 무대 하이라이트를 살짝 준비를 해봤거든요. 윤미 씨 잠깐 자리를 옮겨서 네. 그 장면들 함께 보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영상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윤미 씨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부끄럽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양가적인 감정? 네,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만 있어요? 네, 아니요. 약간 이렇게 그때 그 기억들이 무대 하나하나 볼 때 주마등처럼. 저 때 그랬지. 음. 이때 그랬는데. 네.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5분여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 영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도 그 우승 킬러 터치드의 여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우승하실 때 심사를 본의 아니게 제가 감히 점수를 드리는 입장에 놓였었는데 그때도 저도 그랬지만 심사위원들 분들이 전부 터치드 밴드는 이제 아직 신인 밴드지만 보컬만은 진짜 완성이 되어 있다. 어디서 저런 보컬이 나왔을까라는 이야기를 모두 입을 모아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윤민 씨의 그 노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사실 이 사람은 너무 노래를 잘한다.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노력형 보컬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놀라긴 했거든요. 노래 잘한다는 걸 언제 아셨죠?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노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까지 있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 정말 진지하게 어떡하냐고 고민이 많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거를 정말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아버님 친구분이 다시 오셔서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기특하고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좀 저는 노력파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군가는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타고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지 뭔가 타고난 부분만 있어서 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연습을 많이 해온 보컬인 것 같고 실제로 저희 활동하면서의 그 예전 영상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전과 지금과 많이 변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 복면가왕에서의 활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청아한 음색에 스킬로 다져진 그런 어떤 그 하이라이트들에서의 폭발력 같은 것들이 이건 타고나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한 노력형 보컬이고 지금도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복면가왕을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무대를 소화하셨는데 뭐 각자 또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락 음악들을 많이 선곡하려고 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저는 그때 그 네미시스 노래 중에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곡이 있는데 그곡 부를 때 이 사람은 그냥 락 외길 인생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뭐 체리 필터나 부활이나 계속해서 김종서 씨 노래도 있었고요. 좀 락 선배들의 음악들을 좀 쭉 선곡하려는 노력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락 윌 네버 다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맞습니다. 선곡을 하면서 좀 그런 락밴드 보컬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나 뭐 락 음악에 대한 사랑 같은 것도 조금 의식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락 선곡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뮤지컬도 해보고. 맞아요, 데스노트. 네, 그리고 이제 뭐 야레양 같은 곡은 좀 국악의 느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크로스오버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곡들을 하면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곡에서든 락 스피릿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락을 할 때에도 락 스피릿이 있고 발라드를 할 때에도 뮤지컬을 할 때에도 포크를 할 때에도 그리고 국악풍의 노래를 할 때에도 락 스피릿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무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 씨가 생각하는 락의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좀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로큰롤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로큰롤 정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인 것 같아요. 삶 속에 모든 로큰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클래식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 최근에 또 이제 인디 씬을 비롯해서 음악계에서 뭐 락 밴드 붐은 다시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부활의 생각이나 무대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발라드인데 그 안에 락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어떤 곡으로서 윤민 씨의 보컬과 굉장히 찰떡이라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네. 윤민 씨가 개인적으로 또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 무대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말씀 주신 생각이 나고요.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네네. 정말로 네네. 그때 이제 락 발라드 곡의 생각이 나를 선곡을 했었는데 그 곡이 유독 생각이 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좀 힘들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절정을 치닫을 때였어요. 그 경연에 참여하면서 힘들었던 네네. 분들이요. 이제 이게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심적으로도 좀 이제 몸도 좀 지칠 때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무대를 하면서 그 감정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은 무대가 있다면 생각이 나를 꼽고 싶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연승을 이어가다 보면 부담감이라는 게 정말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어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무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인데 왜냐하면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또 이 무대가 한번 남으면 저는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대를 모르는 분도 결국엔 나중에 이제 어떤 경로로 이 무대를 알게 되실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또 다른 영감을 드리는 그런 무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대를 하는 것 자체에도 부담이 컸는데 이제 연승을 이어가면서 뭔가 그 왕관의 무게라고 해야 하나요? 가왕의 그 무게가 또 망토도 되게 무겁거든요. 네, 가면도 무겁고 망토도 무겁고 그 무게가 좀 그
이제 이 무게 더는 힘들다. 앞으로 더 못 나아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래를 해나가면서도 그걸 계속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구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노래할 때가 제일 편하다는 얘기 뮤지션들이 다 하는데 윤미 씨도 역시 그런 뮤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부담감 안에서도 구연승까지 해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좀 신경 쓰면서 각 무대들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특정 곡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이 곡을 준비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모든 무대에 임할 때 뭐 이 부분만은 꼭 내가 포인트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뻔한 대답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모든 곡에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곡에 신경을 썼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곡을 해석하는 거를 좀 히로에락이라는 캐릭터가 해석했을 때 느낌을 꼭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곡을. 그래서 그 특정 곡으로 예를 들면 데스노트 같은 곡의 경우에는 네. 이제 노트를 줍고 이제 라이토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드는 그런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히로에락이 라이터가 된다면 이 곡을 대중분들께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주로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어 했다가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저희 뭔가 인생도 좀 그렇잖아요. 난 이걸 이렇게 해야겠어. 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약간 인생극장 같은 거. 네네. 저는 네. 좀 그런 성격이어서 곡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죽고 좋아 각오했어. 나의 희생. 난 이렇게 하겠어. 했다가 다시 나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결국은 내가 해내야 해. 내가 네. 신이 되겠어. 좀 이런 서사를 보여드린 것 같고 또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경우에도 원곡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 곡을 좀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도 있고 아시나요도 브릿지 파트가 원래 원곡에는 없는데 브릿지 파트를 새로 만들어서 곡을 조금 더 히로에락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이렇게 무대들을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해석을 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어쨌든 방송국에서 씌워주신 거긴 한데 뭔가 네. 그 가면이 씌워짐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가 되어서 각 곡들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소화한 부분도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제작진분들이 주신 가면이고 네. 가면명이지만 또 이런 캐릭터를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어울리긴 잘 어울려요. 어쩌면 이렇게 히로에락도 락이다라는 네, 정말 찰떡. 그러니까요. 네, 저 좋은 가면으로 좋은 결과까지 내서 너무 훌륭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노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또 화제가 되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가면을 쓰고 노래했던 마지막 곡이죠. 네. 아마추어라고 하는 이제 이승철 씨의 곡이었는데 제가 아까 네. 대기실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짠 것처럼 뭔가 마지막 무대에 너무 어울리는 서사를 가진 곡이 되었어요. 어떤 메시지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택하게 됐는지 그 타이밍에 몰랐겠지만 물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면서 또 특별하게 가졌던 마음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떨어지려고 했냐. 그러니까요. 네, 뭔가 그런 좀, 말씀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10연승 도전인 만큼 조금 의미 있는 공연, 더 의미가 있는 공연을 하고 공연이 아니죠. 무대를 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히로에락이 대중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아마추어 가사를 보고 이 노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선곡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있던 간에 이 히로에락의 서사가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오래가는 음악이고 오래 사랑받는 가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아, 뭔가 그 구연승이라는 게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큰 영광 같겠지만 네. 사실 그 안에는 윤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고 눈물과 부담과 뭐 기쁨과 칭찬과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복면가왕 9연승 하면서 그리고 5개월 동안 가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윤민이라는 보컬리스트가 가장 성장했다 혹은 깨달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보컬적인 부분도 당연히 성장을 했지만 더 제 스스로 성장한 거는 경연을 하면 부담감이 생기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가수로서 무대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건 희로애락이 아닐까. 그거를 듣고 보시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게 가수가 대중에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희로애락도 락이다를 하면서 선곡할 때 희로애락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데스노트에서는 롤을 네, 보여드렸고 네네. 이제 애는 뭐 아시나요나 생각이나 그런 곡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더 희로 시작해서 희로 끝난 무대가 저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리듬 속의 그 춤을로 첫 시작을 했는데 네. 첫 단추를 잠궜는데 아시나요도 이제 희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의미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5개월의 여정이 이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제목 따라간다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진짜 가면의 이름이 윤미 씨의 5개월의 여정을 그대로 담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승전 락으로 락일 네버다이로 모든 이 여정이 마무리가 된 것도 굉장히 의미 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락이라는 이야기로 돌아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원래 윤미 씨의 본업은 락커잖아요. 네. 터치드라고 하는 이제 락 밴드의 메인 보컬리스트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터치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무대에 서왔을 텐데 이제 그 무대에 서서 보컬리스트 윤민으로서 노래를 하는 것과 이 복면가왕에서 뭐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또 멤버들이 없다는 것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복면가왕 취지가 이제 계급장 떼고 아 그렇죠. 네.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붙어본- 승부하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터치드로 활동할 때는 터치드라는 또 이름이 있고 윤민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희로애락도 락이다는 그런 저의 어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캐릭터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린 부분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좀 도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 가면을 벗었을 때 그 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면서 그 뭐죠 시그니처 스카프 네네. 터치드 스카프 손목에 거는 모습이 굉장히 좀 귀엽기도 했었는데 네. 다시 터치드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멤버들과 함께 또 앞으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게 될 어떤 끝과 시작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터치드의 윤민으로 완벽하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아마 하반기부터 해 나가게 될 텐데 사실 그 복면가왕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하면서도 터치드 활동도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215대 가왕 됐을 때도 터치드 콘서트 이제 준비하고 실제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바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아까 계속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경연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본업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할만했습니까? 이게 제가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두 개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이게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해진 것들이 있고 근데 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여기서도 잘하고 싶고 여기서도 잘하고 그쵸.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나. 자신에게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 당시의 윤민에게? 그 당시 윤민에게요. 네. 몇 점 만점에 100점 갑시다. 100점 만점에요. 네. 100점 만점에 9점 주겠습니다.
9점이요? 네. 90이 아니고? 왜요? 그때 이제 9점이었고 지금 이제 복면가왕을 떠나서 또 터치드 윤민으로 계속 활동을 할 텐데 네. 그런 첫 발 디딤에 10점을 주고 싶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100점 만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직도 90점 남은 거예요? 네, 90점이나 남았네요. 갈 길이 너무 먼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 길이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 얼마나 예쁜 꽃길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그만큼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터치드 보컬 윤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콘서트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언제 해요? 저희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 불꽃놀이라는 단독 콘서트를 하고요. 네. 또 단독 콘서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튠업이랑 뮤지온에 선정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튠업 공연도 있고 뮤지온으로 또 뮤지온을 통해서 보여드릴 많은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독일을 가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공연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하반기에 좀 꽉 채워서 여러 가지의 활동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복면을 벗은 어떤 그런 여운도 즐길 새가 없이 다시 또 많은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생중계로도 복면가왕을 통해서 윤민 씨를 알게 되신 분들도 그렇고 원래 이제 터치드의 보컬로서 윤민 씨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에게 아까 90점 남았다 그랬죠. 90점 남은 야망과 하반기에 꽉 차 있는 스케줄러를 딱 자랑할 만한 뭔가 그 네. 어떤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짜리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10점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같이 걸어와 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90점을 함께 해 나갈 저희를 처음 알게 되신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께도 앞으로 예쁜 꽃길 그리고 가끔은 험난한 길도 있겠지만 함께 함으로써 가는 그 길이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꽃을 막 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했으니까 90점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저도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터치드와 또 윤민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 부탁드리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생중계는 이쯤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생중계 종료 후에 이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댓글을 남겨주는데 기억에 남는 말과 그리고 또 히로애락도 락이다가 윤민이라는 걸 주변에서 누구까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출연 후 달라진 삶이 궁금하고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하나씩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팬분들 반응, 그렇죠? 네, 네. 팬분들 반응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댓글이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 에르메스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댓글도 기억에 남고 또 엄청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하나하나 진짜 다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무대를 통해서 좀 위로받았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말들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까 누구까지 주변에 복면가왕의 네.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솔직히 처음 방송되고 나서는 거의 그냥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저도 알았어요. 네. 목소리 듣고 윤민이구나. 네, 그래서 방송 네. 나가기 전에는 이제 다들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는 복면가왕 잘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윤민을 아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님 질문이 혹시 약간 복면가왕 이후 달라진 점? 네. 혹시 주변에서 좀 느끼는 게 있으실까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저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를 좋아해 주시는 터치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지셨고 그리고 이렇게 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게 복면만 아니었으면 사실 알아볼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쉽긴 아, 하죠. 아쉽네요. 네. 이거 쓰고 다닐까 봐요. 이렇게 배지로 하나 갖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네, 이쪽에 우선 줄무늬 입으신 기자님입니다. 네, 기자님 질문 하나 더 있잖아요. 더 있나요? 제가 끝났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드디어 가면 벗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무대에서 가면을 처음 딱 벗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힘든 점이 많았다고 힘들 때도 있다고 하셨고 지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그다음에 좀 이게 모두가 정체를 알고 있지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때 기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면을 벗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기가 이렇게나 잘 보이는 곳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캐릭터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노래를 할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아까 힘들었던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에 나오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을까, 좀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곡을 고를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엄청 많은 좋은 곡들이 있잖아요. 어떤 곡을 골라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걸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원곡을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더 잘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거는 기대가 조금씩 커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면가왕 출연했구나, 축하해요, 좀 이런 정도였다면 6연승, 7연승을 하면서부터는 9연승 코앞인데 9연승 해야죠, 이제 9연승 해야지 않겠어, 이런 시선들에도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2주 텀으로 한 번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체력적으로 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좀 힘듦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알 수 없는 정체로 살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렇죠. 솔직히 아시기는 했는데 그거를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답답했어요. 히로에락도 락이다잖아요. 네. 모르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말할 때 약간 저를 저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9연승이나 해버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또 네, 옆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9연승이라는 신기록 세우셨는데, 또 앞서 기록을 세우신 분이 또 어떻게 보면 록밴드 선배이신 가수 하현우 씨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후배 입장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현우 씨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렇게 좀 느끼는 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 락 선배님, 하현우 선배님이 또 남자 9연승을 했는데 제가 또 여자 9연승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락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락 보컬들이 이렇게 잘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또 사람들에게 인식을 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하현우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성이 엄청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자 하연우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 그만큼의 뭔가 리스펙을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드는 생각은 저 또한 하연 선배님처럼 그런 멋진 길을 걸어가서 또 터치드 윤민만의 또 새로운 명성이 생겼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또 터치드 윤민이라는 이름으로 위상을 높여주었을 때 또 저처럼 영광이다, 기분이 좋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제가 또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기자님 혹시 계실까요? 여기 우선 서정민 기자님. 예,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히로에락도 락이란 이름은 작가가 지어준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이름을 할 거예요 하고 딱 네. 주셨어요.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긴 했는데 히로에락 네 가지 감정이잖아요. 네. 불렀던 노래 중에 혹시 그 네 가지 감정을 대표하는 노래 한 곡씩만 든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요? 희는 저는 아마추어를 꼽고 싶고요. 로는 데스노트, 에는 생각이 나, 락은 피아니시모를 꼽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아, 엄청 고민이 많았고 그걸 제가 애초에 생각하고 뭔가 선곡들을 하고 표현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받았을 때 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처음에 이름을 딱 듣자마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면가왕이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목소리로 맞춰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이제 락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락 보컬인데 약간 오히려 은연중에 조금 힌트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다음 질문 있는 기자님, 예, 여기.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현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에 이제 홍강호 배우가 부른 데스노트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 넘버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으로도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그만큼 커버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선곡 계기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데스노트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뮤지컬로도 한번 출연을 할 의사도 있으신지도 질문 드리겠고 또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오디오 평론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릴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 막 이렇게 적혀 있던데 복면가왕을 보고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또 반응이 궁금해요. 홍광호 선배님의 데스노트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곡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히로에락만의 그런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원곡을 아시는 분들은 송폼이 조금 다르고 감정의 그 흐름이 원곡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한 데스노트의 느낌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데스노트를 선곡하게 된 계기는 선곡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 친구 주변 이제 친구가 이런 노래 있는데 좋더라 하고 이제 저한테 툭 던졌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데스노트였고 저는 그 노래를 데스노트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그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곡 하나에 히로에락이 다 담겨 있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그럼 이건 내가 불러야겠다. 이름이 히로에락도 락이단데 곡에 히로에락이 다 담겨 있는 곡이라면 내가 한번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출연을 제의해 주신다면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주신다면 할 의사가 엄청 있다는 것이고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이제 노래를 엄청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 처음에 음악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뭔가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그 지원에 대한 뭔가 효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회차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 정말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를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면가왕이 그 아티스트 분들 효도 프로그램 너무나 유명한 그런가요? 다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혹시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모자 쓰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전자신문의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앞서서 그 하현우 씨가 예전에 그 구연승하고 이후에 공연을 할 때 그 페스티벌에서 한 이야기긴 한데 이제 원래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국카스텐 계속 좋아했던 분들은 뭐 국카스텐 노래를 해도 와 하고 해주는데 뒤늦게 이제 복면가왕을 보고 팬이 된 분들은 이제 복면가왕에서 했던 노래를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뭐 페스티벌에서 이제 셀리스트에 포함을 안 시키고 넘어가면은 좀 실망을 많이 하더라. 네. 그런 이제 그 좀 약간 반농담식으로 한 이야기긴 한데 네네. 실제로도 뭐 그런 반응이 뭐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터치드로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강하게 심어 주련 그 음악 터치드 음악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각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같이 여쭤보자면은 여기 뭐 NPMG나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3자 입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최근 스케줄이 네. 엄청나게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단독 콘서트도 있고 공연가도 계속 녹음을 했고 이후 페스티벌도 뭐 꽤 여러 개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락 보컬들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많이 그 가버리시는 분들을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많이 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혹시 뭐 그런 이제 관리 같은 것들은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선 곡은 처음 이제 질문 주신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입된 팬분들께도 뭔가 또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터치드의 음악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공연을 앞두고는 좀 목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간헐적으로 중단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뭐 공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일이 공연이 있었다면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목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전에 공연 영상들을 터치드를 하기 조금 더 이전에 공연 영상들을 보시면 더 티가 많이 날 텐데요. 제가 발성도 많이 변했어요. 터치드를 하다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의 공연을 소화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이제 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발성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복면가왕을 하면서도 음역대가 제가 원래는 3억 미까지가 가장 탑노트였는데 파샵이라는 걸 제가 살면서 처음 내봤어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최상의 목소리로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역대가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목이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케줄도 엄청 무리해서 잡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목 관리 때문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목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신 편이라고 생각해도 네, 또 되겠죠?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또 넷의 목소리니까 네, 더 네.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생중계에 나갈 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단독 공연이 이번 주라고 네. 합니다.
다음 주라고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라고 했나요? 예. 아, 그래서 6월 15일, 16일에 명화 라이브홀에서 이제 또 단독 공연이 열리다 보니까 오늘까지 커피 드시고 내일부터는 안 드시는 걸로. 아, 네. 네. 옷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하윤우 씨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는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티켓 매진됐나요? 아, 네, 매진됐습니다. 아, 그럼 안타깝네요. 약간 그 공연 가서 직접 보시면 사실 그 복면가왕 때 부르지 않은 곡을 부르는 윤민도 충분히 아. 매력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서 네. 사실 공연장 한 번씩 가보시라고 늘 얘기하고 싶은데 뭐 누가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네.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 있는 기자님이 있으실까요? 그럼 따로 없으시면 이쯤에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기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윤민 씨가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 못할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할 얘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아서 기사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바쁜 시간 또 더운 날씨에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윤민 씨 또 밴드 터치드 활동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주 단독 공연도 관심 가져주세요. 혹시 뭐 윤민 씨 하나 더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했었는데 또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저의 처음을 함께 해주셔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기사 사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희도열 악도락이다 우리 기자회견 윤민 씨의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